현재의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시나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가족에게 내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멀뚱멀뚱 바라볼 뿐 대답하길 망설인다. 가족이니 당연히 함께 산다고 여겼을 뿐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정 내에서 어떤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다들 별다른 불만이 없겠거니 하고 넘겨짚는다. 하지만 어쩌면 가족 구성원으로서 누군가는 감히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귈지도 모른다. 좋든 싫든 이 가족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느끼고 어떻게 해야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할 테니 말이다. 당신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좋아하시나요? 그분들과 가족이라는 점이 행복하신가요? 두 번째 질문에도 대부분이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인다. 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우리 가족이잖아요. 마치 가족은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과 다르기라도 하다는 듯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면 나는 세 번째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당신 가족의 일원이라는 게 신나고 즐거우신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양육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다고 봐도 좋다. 아니요 또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대답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가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식구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지 못하며 서로 아껴주고 칭찬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가정 안에서 위협이나 부담 또는 권태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수많은 가족을 만나본 끝에 나는 어떤 가정이든 매우 양육적인부터 매우 문제 있는까지의 스펙트럼 어딘가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두 유형의 가정을 내가 관찰한 그대로 생생하게 서술해 보려고 한다. 문제 있는 가정의 자녀는 무력감을 학습한다. 문제 있는 가정의 분위기는 쉽게 감지된다. 나는 그런 가족과 함께할 때마다 곧바로 불편함을 느끼곤 했다. 모두 얼어붙은 듯 냉랭한 기운이 돌고 서로를 정중하게 대하지만 별로 관심은 두지 않는다는 게 빤히 들여다보인다. 마치 팽이처럼 모든 게 끊임없이 도는 듯한 느낌의 가족도 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언제라도 천둥번개가 내려칠 것만 같은 불길한 분위기의 가족도 있고 비밀스러운 공기가 자욱한 가족도 있다. 이렇게 문제 있는 분위기에서는 내 몸이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금세 속이 메스꺼워지고 허리와 어깨가 아프고 두통이 생긴다. 이윽고 나는 그런 가족의 구성원들도 나와 같은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해졌다. 나중에 그들과 가까워져서 이야기를 좀 더 편히 나눌 수 있게 됐을 때 그들 역시 나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 문제 있는 가정에서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아픈지 이해가 됐다. 비인간적인 환경에 몸이 인간적으로 반응한 결과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니 혹시 당신은 내 얘기가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되는가?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처럼 신체적 반응을 보인다. 단지 자라면서 그런 느낌을 무시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딱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은 여러 해에 걸친 연습을 통해 그런 느낌을 무시하는데 완전히 도같아서 몇 시간 뒤에나 두통, 어깨 결림, 더부룩함을 인지한다. 그 때문에 대체 이유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그런 신호들은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이 책을 통해 당신도 몸에 나타나는 유용한 단서들을 포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기를 바란다.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다. 문제 있는 가족은 구성원의 몸과 얼굴에 괴로움이 그대로 배어난다. 몸은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거나 구부정하다. 얼굴은 언짢거나 슬퍼 보이거나 아니면 가면을 쓴 것처럼 무표정하다. 시선은 대체로 아래를 향하고 사람들을 피한다. 귀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이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우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서로에게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그저 서로를 참고 견디려 노력하면서 의무감으로 함께 사는 듯하다. 가끔 가족 중 누군가가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보지만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내 포기한다. 이때 쓰는 유머조차 신랄하고 냉소적이며 잔인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 온 가족이 그런 분위기에서 함께 생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노라면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인지
어떤 가족은 서로 알아서 피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일이나 바깥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식구들과 실질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한 집에 살면서도 며칠 동안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지내기가 일수다. 나는 이런 가족들에게서 절박함, 무력감, 외로움을 발견했다. 현실을 외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리기도 하고 서로 고함을 지르거나 바가지를 긁거나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아예 더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고통을 참아내거나 절박함 속에서 남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이들도 있다. 가정은 우리가 사랑과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우리는 가정에서 힘을 얻어 바깥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낸다. 그러나 수백만의 문제 있는 가정은 오히려 힘을 앗아가는 곳이다. 우리는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사회에서 실용성, 효율성, 경제성, 수익성을 중시할 뿐 인간의 인간다운 부분을 지켜주지 못하는 조직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 사람이 궁핍, 차별, 압력 등 비인간적인 조직들의 다양한 부정적 영향하에 있다. 집에서마저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문제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는 이런 부정적 영향이 고통을 더욱 키운다. 물론 일부러 이런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후에야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양육적인 가정에서는 활기, 참됨, 솔직함, 사랑이 감지된다. 이런 가정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애정, 이해, 존중을 보여주며 자기 의견이 존중받으리라고 믿고 자기 역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족이 서로서로 배려하고 애정만이 아니라 고통과 불만도 주저없이 표현할 줄 안다. 위험을 감수하다 보면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고 실수는 곧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모든 가족이 이해해 주기에 두려움 없이 도전한다. 이런 가족에게서는 생동감이 실질적으로 보이고 들린다. 몸가짐이 품이 있고 표정도 편안하다. 가족들은 눈을 내리깔지 않고 서로 시선을 맞추며 또렷한 목소리로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는 대화를 나눈다. 항상 조화로운 관계 속에 애정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자녀들은 심지어 갓난아이까지도 개방적이고 친근하며 이런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에는 빛과 색감이 넘친다. 가족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적인 접촉이나 애정 표현에 편안함을 느낀다. 쓰레기를 버려주거나 식사 준비를 하거나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애정과 배려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며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정과 배려를 보여준다. 양육적인 가족의 구성원은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기쁨과 성취감뿐만 아니라 실망, 두려움, 상처, 분노, 비판 등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다. 퇴근에 돌아오신 아버지가 언짢아 보이면 자녀는 아빠, 오늘 기분이 별로이신가 봐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어린 녀석이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라고 꾸중하리라는 두려움이 없다. 아버지 역시 솔직하게 응, 오늘 일진이 아주 안 좋았단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양육적인 가족은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길 좋아하고 설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웃으면서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패닉에 빠지는 일 없이 인생의 더 어려운 문제들에도 잘 대처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실수로 유리잔을 놓쳐서 깨뜨렸다고 해보자. 문제 있는 가정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아이는 호되게 꾸중을 듣고 엉덩이를 몇 대 맞는 바람에 끝내 울음을 터뜨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양육적인 가정에서는 부모든 형제자매든 누군가가 이런 컵을 깨뜨렸구나. 다치진 않았니? 어디 한번 보자. 라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아이가 잔을 제대로 쥐는 방법을 몰라서인 것 같다면 이렇게 두 손으로 꼭 잡으면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고를 학습의 기회로 삼으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지만 사고가 처벌로 이어지면 아이는 자존감의 의문을 품게 된다. 양육적인 가정에서는 인간의 삶과 인간적인 감정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의 부모들은 자신을 권위적인 보스가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로 여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진정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올바른 판단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까지도
자식 앞에서 선뜻 인정하며 자신이 느끼는 기쁨뿐만 아니라 상처, 분노, 실망도 솔직하게 드러낸다. 이런 부모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말로는 남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하면서 화날 때마다 자녀를 때리는 문제 있는 부모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부모도 사람이다. 부모라고 해서 첫 아이가 태어나는 바로 그날부터 자동으로 리더가 되는 건 아니다. 좋은 리더는 기회를 잘 살펴서 아이가 정말로 귀 기울일 자세가 되었을 때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모들도 배워나가는 것이다. 아이가 버릇없이 굴 때도 부모는 친근하게 다가가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말썽을 일으킨 아이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극복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반감없이 받아들인다. 최근에 나는 양육적인 가정의 어머니가 까다로운 상황을 아주 솜씨 있고 인간적으로 처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5살과 6살짜리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 그 어머니는 차분하게 두 아이를 떼어놓은 다음 양손에 한 명씩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기 양 옆에 앉혔다. 그러고는 손을 잡은 상태로 두 아이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다른 아이의 말도 열심히 들어주었다. 이윽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서서히 드러났다. 동생이 형의 저금통에서 동전 하나를 가져간 것이었다.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동생에게 형의 동전을 돌려주라고 말한 뒤 형에게는 동생을 한번 안아주라고 했다. 이로써 문제는 해결됐고 두 아이는 껄끄러운 마음 없이 다시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 더불어 아이들은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 양육적인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일부러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녀 중 누군가가 파괴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어떤 오해가 발생했거나 자존감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낮아진 상태라는 걸 이해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들에게서도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때 비로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녀를 다그치거나 궁지로 몰지 않는다. 수치심을 주거나 처벌을 통해 행동을 교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흉터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안다. 가정을 일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다. 마치 성격이 전혀 다른 두 회사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자의 자원을 합치는 일과도 같다.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만나 자녀를 유아에서 성인으로 키워내기 위해 힘을 합치는 과정도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것 못지않은 역경이 따라올 수 있다. 양육적인 가정의 부모는 인생에는 을의 문제가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반면 문제 있는 가정의 부모는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헛되이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지경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재정비할 시간이 없다고 투덜거린다. 이런 이들에게 나는 그건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준다. 문제 있는 가정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든다. 자아가 손상된 이들은 범죄, 정신병,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테러리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권력을 가졌거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른 사람도 한때는 악이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자라는 동안 가정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문제 있는 가정이 양육적인 가정으로 바뀌도록 그리고 양육적인 가정이 더욱더 양육적인 가정이 되도록 도우면 각 개인의 고양된 인간성이 정부, 학교, 기업, 종교를 비롯해 삶의 질에 기여하는 모든 기관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나는 아무리 문제가 많은 가정이라도 양육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제 있는 가정을 만든 원인은 대부분 출생 후 학습된 것들이다. 배운 것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으며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럴 때는 다음 4가지가 핵심이다. 우리 가족이 때로 문제 있는 가족임을 인정한다. 자신의 지난 실수를 용서하고 달라진 상황에 맞춰 자신에게 변화할 기회를 준다. 상황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는다. 변화를 시작할 행동을 취한다. 가족의 문제점을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졌든 그게 그때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가족 중 누군가를 비난할 필요도 없다. 단지 가족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다.
당신이 원인을 회피하려 해서가 아니라 어느 부분을 살펴야 할지 몰랐거나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정신적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그 안경을 벗고 가정생활의 기쁨 또는 고통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똑바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살펴볼 요소는 바로 자존감이다.